서울에서 경량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의 땅 평양만 왜 못 가?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대단하세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네요. 참 해는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 법만은 움직이질 않네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은 참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시민 김연희라고 합니다. 현재 남쪽에 9년 동안 번이 아니게 남쪽에 와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를 복으로 여긴다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분단의 비극, 분단의 희생 이런 것들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행운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에 계속 있었으면 이 분단의 비극, 통일이 뭔지, 분단으로 얼마나 이 한민족이 8천만이 아파하는지를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 내 가족 이런 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런 수수한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이렇게 번이 아니게 남쪽까지 끌려오고 보니까 또 1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생리배를 하다 나니까 나 하나의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닫는 그런 분단의 희생자들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또 제일 남쪽에 와서 슬펐다고 해야 될지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는 남쪽에 34,000명이라는 탈북자가 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남북녀 이런 탈북자들이 나오는 뉴스나 언론에 나가서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잘해요. 고집도 섞어가면서 사기도 치면서 북은 악마의 세상이고 사람 죽어가고 못 사는 나라고 이런 말을 아무나 다 하는데 저도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난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보안법 7조에 걸린 거예요. 북을 찬양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이제 1월에 아마 재판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정에서 당신은 왜 북을 찬양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겠죠. 근데 제가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남쪽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쪽이 단일 가족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문화 가족 엄청 많은데 그 다문화 가족들이 카자흐스탄 무슨 파키스탄 어디 아무 나라나 자기 고향, 자기 저국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남쪽에 와서 남쪽 사람 만나도 우리 저국은 우리 고향은 어떻게 뭐가 좋아 맛있는 건 뭐야 이런 걸 말하는데 오직 북에서 온 사람들만은 내 고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요. 허락할 수 있는 거는 북을 악마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만 허락이 돼요. 하지만 북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엄마들도 살고 애들도 뛰놀고 있고 이런 인간이 사람이 산다는 걸 이야기하면 우린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 진짜 막걸리법이라더니 이런 거 보고 막걸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 고향 이야기, 내 아버지 엄마 이야기하면 난 재판에 걸리는구나. 이게 정말 황당했어요. 이게 남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난 남쪽 사람들이 거대한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이런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분들, 이분들도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인간 생활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게 황당한데. 그래서 좀 제발 옛날 때 방공교육했던 국적 사람은 머리에 뿔 달리고 얼굴이 빨갛고 늑대다고 배워주던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시절로 아직까지 생각하면 바보죠. 그래서 지금은 남과 북이 정상회담도 하고 평화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평화 번영의 시대에 맞게끔 좀 남과 북이 함께 한 형제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거무 찬양, 이분들이 거무 찬양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북은 남쪽을 칭찬하고 남쪽은 북을 칭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잘 봐주고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말도 안 되는 막걸리법 같은 북을 찬양하면 내 고향 이야기하면 감옥에 잡혀가야 되는 이런 법만은 당장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왈가왈북에서 반통일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저격수 홍강철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무상 치료하고 그리고 무상 무료 교육을 하고 무상 거주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7조에 걸립니다. 고무 찬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북한이라고 말해도 걸리는 거죠. 아니 조선이라고 말해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 찬양은 많은 그런 폐해를 낳고 있죠. 그리고 보면 우리 미국 깃발, 그다음 이스라엘 국기, 그다음에 옛 소련 국기, 그리고 중국의 오송홍기를 집에 가지고 있어도 소지하고 있어도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화국 깃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걸리는 거죠. 이적폐업물 소지로. 정말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비난과 혐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을 공부하고 북에도 몇 번 가보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다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되게 기뻤고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이 막연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북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고 또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로 저 사람 친북이네 종북이네 이렇게 몰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근본에는 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70년 넘게 국가보안법의 규율됨에 의한 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왈가왈부이 좀 더 북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북을 찬양하지 않은 게 북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들은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좀 더 많은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해서는 자료도 접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요즘 유튜브에 북한 자료들이 막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거 봤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검열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걸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시 반북 탈북단체 단체들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이 됐어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북한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북은 이렇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근저에는 법률적인 걸로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가 바로 우리 통일로 가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적폐청산의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바로 국가보안법 7조라도 폐지하자.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파열구를 내는 것은 7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리는 사람들의 한 90%가량은 7조로 지금 다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검증받고 직접 자료도 접하고 보고 이런 차원으로 열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성은 백두산은 내 조국
그